자, 지금 제가 원을 미리 그려놨어요. 그려놨는데, 에, 지금 상에서 하로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해놨죠. 좌에서 이렇게 화살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윗부분은 하늘을 의미한다고 했죠. 아래는 땅을 의미하고 그 안에는 사람이 존재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향이 일로 돼 있죠. 하늘에서 땅의 기운을 내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나사를 생각해 보면 나사를 돌릴 때 이렇게 좌에서 오른쪽으로 돌리죠. 그래서 이것은 평면도지만 사실은 이렇게 2차원적 세계나 3차원 세계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릴 때 좌에서 우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좌측을 양으로 기준을 정한 거예요. 오른쪽을 음으로 기준을 세운 겁니다. 제가 음양을 그 대상을 기준으로 삼을 때 어느 관점에서 세우는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 관점에서 이 괴상이 출발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좌우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이게 좌측, 우측. 그럼 좌측은 뭐라고 했죠? 양이라고 했죠. 양은 예전에 뭐라고 했습니다. 긴 하나가 양이라고 했죠. 양이라고 했어요. 하나는 양이다. 끊어진 건 뭐라고 했죠? 둘은, 이건 음이라고 했죠. 이건 양이라고 했고. 자, 그러면 좌측에 있는 것이 양이기 때문에 하나를 이렇게 그립니다. 이것도 좌측에 있기 때문에 하나로 그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이기 때문에 음이니까 두 개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음양이 나눠졌죠. 왼쪽에는 양, 오른쪽은 음. 왜 이렇게 되느냐? 나사. 방향성에 대한 관점을 놨기 때문에 좌에서 우.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이건 이제 됐죠. 그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그 다음 원으로 다시 계산이 되는데, 자, 이게 양이죠. 양의 반쪽에 이게 뭐예요? 또 양이잖아요. 그래서 양을 그려주는 거예요. 끊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양인데 밑에 있잖아요. 상중에 음이죠. 양에서 이 순서를 잘 따르셔야 돼요. 이거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음이 하나 있잖아요. 자, 이쪽 한번 볼까요? 지금 음 쪽에서 또 아래쪽이니까 여기는 뭐게 됐어요? 음에 또 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그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음이죠. 자, 음인데 잘 보세요. 위쪽이잖아요. 이게 위쪽. 그러니까 양이죠. 하나를 그리는 거예요. 자, 사상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문자로 표시한 거예요. 이 양이 둥이니까 태양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음이 다 있으니까 뭐야? 태음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양이 하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소양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는 어떻게 돼요? 양 가운데 음이 있기 때문에 이건 소음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이렇게 해서 이제 사상이 나온 겁니다. 사실은 문자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한의학적으로 한문으로 표시를 한 거죠. 자, 그러면
또 이제 팔상으로 가야겠죠. 또 나옵니다. 이 위에를 이렇게 나눠주고, 여기도 이렇게 나눠주고, 요거도 이렇게 나눠주고, 요거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요게 지금 두 개를 그어야겠죠? 요 속하니까. 이분이 이 둘 중에 위에 있으니까 뭐예요? 양이잖아요. 그 세 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 둘 중에 밑에니까 두 개 그어 놓고 음을 그어 놓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이거 위고 이건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려놓고 위니까 이렇게 그어놓은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똑같죠? 이것도 똑같이 그려놓고 밑에니까 음이잖아요. 두 개 이렇게 그어놓은 거예요. 자, 이쪽 봅시다. 자, 여기서도 상하가 있죠. 상하가. 그럼 상부터 해볼까요? 자, 음이 두 개인데 윗부분이니까 양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거 밑에 쪽이니까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럼 이건 보세요. 이렇게 그려놓고 이 상하에서 이 밑에니까 음이잖아요.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그려놓고 위니까 뭐예요? 양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몇 가지 나왔어요? 둘, 넷, 여섯, 8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상입니다. 이게 요즘 팔체질 많이 하죠. 결국에는 뭐예요? 사상이나 팔상은 하나에서 나온 겁니다. 태극에서 나오고 음양에서 나오고 음양의 사상에서 나오고 팔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64개가 나오게 되는 건데 무한정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거를 보는 관점을 잘 아시면 한의학 얘기가 빠릅니다. 한약을 처방할 때나 또 환자의 관상을 볼 때나 그 다음에 침을 놓을 때나 여기에 다 해당되는 여기에서 출발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츰차츰 이제 경락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릴 거고 또 오행에 대한 여기에 일어나는 방향성의 오행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괴상을 보는 방법을 뭐라고 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둘이 있고 이게 하나가 있다고 해주다. 둘은 무시하고 두 개니까 하나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하나가 명칭을 의미하는 것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상중하가 있다고 했죠? 음은 있다고 하고 이게 음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리손 이게 좀 너무 글씨가 적네요. 태리손 양께는 뭐라고 있죠? 상중하가 다 있죠. 하나 둘 셋 하나가 양이니까 이제 간감진 한글로 쓸게요. 감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봐봐요. 요게 두 개 중에 하나가 대표를 정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뭐예요? 음계 하나가 되지. 테리 손께.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지 말고 여기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두 개 중에 하나가 대표라고 있죠. 그럼 아까 이게 뭐라고 있죠? 손께라고 있죠. 네? 이게 손께예요. 손께.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음께고 나머지 하나가 양이 대표를 하니까 뭐예요 이것은요? 두 번째 감께죠. 감께 이렇게 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두 개 중에 하나죠. 이게 윗부분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이거 뭐야? 간깨죠. 네? 간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다 음이잖아요. 네?
다음. 그래서 이제 이건 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양이니까 천을 의미하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면은 대표하는 게 뭐죠? 요거잖아요. 요거. 둘 중에 하나니까 위에 있는 게 음이잖아요. 이게 태죠. 이게 태께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둘 중에 가운데니까 태리, 리께죠? 리께입니다. 이것도 둘 중에 하나 대표하는 것이 양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거예요. 진께잖아요. 대리선, 강감진. 자, 굳이 이거를 한문으로 썼으니까 어렵지만 문자로는 아까 쉬웠잖아요. 이것을 이제 그거를 한의학적으로 이게 손께라고 해서 바람 분에서 거름이라는 말을 써요. 나중에 이제 경락적으로 거름 북목지기, 그 다음에 이제 간수라고 해서 태양 경락, 여기는 뭐 양면 경락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나중에 해드릴게요. 이것은 인맥, 이제 경락으로는 인맥에 해당돼요. 이것은 하늘이니까 동맥, 이렇게 동맥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태는 태음경락, 리는 소음경락, 여기는 소양경락, 이렇게 이제 경락을 또 여기서 표시를 하면서 12경락이 발생이 됩니다. 이제 이것은 차츰차츰 설명을 해드리고, 이게 이제 한의사들은 이해가 빠른데 일반 사람들은 이런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괴상을 보는 방법을 알아야 다음에 제가 설명하는 한의학에 대한 어떤 그 형상, 그 다음에 그 형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질, 이 질을 설명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택계를 한번 볼까요? 아까 이제 택계가 있죠? 이게 지금 택계죠? 택계는 이제 우리가 이 택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성질이 굉장히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하고, 또 이 손깨 같은 경우는 뭔가 거름풍목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중풍이 걸린다든지 뭔가 어디를 자꾸 들어가려고 한다든지 어떤 지식욕이나 명예욕을 갖는다든지 이런 어떤 상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제 그 간깨는 뭐 양명경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뭐 어디에 자꾸 머물려고 한다든지 어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간산이라고 하는데, 어떤 성격적이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 간깨에 대한 질을 보러 알 수 있어요. 또 진깨는 뭔가 자꾸 움직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간깨는 이제 뭔가 푹 빠지는, 물에 빠지듯이, 이게 물수죠, 그죠? 간수. 그래서 물에 뭔가 빠지는 형상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괴상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일반적인 사람, 한의사도 이거를 알면 돼요. 이 한의사도 이제 이 기본적인 지식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 괴가 어떻게 생기는지만 알아도 우선 접근 방법이 빠르게 저와 생각이 같이 동행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강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상에 대한 공부를 또 해드릴 거고, 또 오행에 대한 공부가 또 해야 될 것도 있고, 경락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우리가 상이라는 것은 저 지금 뭘 그리죠?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게 인간의 생로병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올 봄하고 내년 봄하고 내후년 봄하고 또 올 겨울, 내일 겨울, 이 겨울이 사실은 똑같다 보이지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윤회라고 하죠. 불교에서 윤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똑같질 않아요.
그래서 시간은 영속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노트를 잘못 올려서 이렇게 나선형인 게 우리 시간의 흐름인데, 똑같은 계절이 오지만 다 다르다는 거죠. 계속 가고 있는 걸 윤회라고 했어요. 그러면 생로병사, 우리가 처음 여러분들 태어날 때 알고 태어났습니까? 이 세상에 내가 대한민국으로 태어나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모르고 태어난 거예요. 무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늙어요. 그쵸? 이 늙는 어떤 단계, 어떤 문턱을 놓게 돼요. 그래서 낳는 문턱을 한번 겪고 우리가 늙어가는 거를 또 문턱을 건너야 돼요. 그 다음에 병이 들잖아요. 이 문턱을 또 건넙니다. 자, 무에서 시작해서 무로 가는 겁니다. 우리 죽을 때 언제 죽을지 알아요? 내일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무에서 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로병사 마지막 단계. 그래서 이 생로병사에 우리가 상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상으로 의학이 발전을 됩니다. 왜냐하면 늙고 병들거에 대한 거를, 이런 상을 좀 더 건강하게, 또 좀 더 질병을 치료해서 이 무의 세계를 고통스럽지 않게, 어쩌면 그런 게 이 한의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를 부분 뭐 저기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 하나 주웠다고 해서 그 바다를 전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제가 이 조금 알고 있는 사실이 뭐 바다를 다 아는 것처럼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한의사들을 비과학적이다고 많이 그렇게 해요. 과학적인 것은 옳고 비과학적인 그러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비과학적인 곳에는 논리적인 이론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의사들이 생각하는 그 사상은 굉장히 포괄적인 겁니다. 마치 바닷가의 조개가 아니라 전체 바다를 보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해해 주시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